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캣발물의 꽃 구원서사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캣발물, 우선 이거부터 짚고 나가야죠. 캣발물이 뭐냐? 이거는 사실 그 조연 캐릭터 혹은 히로인 캐릭터의 이제 서사를 집중해서 그 캐릭터와의 관계 변화에 이제 집중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거죠. 주인공의 성장, 이제 레벨업 뭐 이런 것보다는 주변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주변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는 거가 캣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틀로 갖는 게 이제 아카데미물이 이제 캣발물인 경우가 많죠. 아카데미물이 캣발인 경우가 많다. 요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나비계곡 아카데미물 영상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아카데미물이 왜 캣발이냐, 이거는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공간을 일부러 한정시켜서 만들어서 이제 캐릭 간의 마주치는 당위성을 부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조명하는 것,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물이 캣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요런 얘기를 해서 여기서 구원서사가 메인 주제죠. 오늘의 이 구원서사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히로인 혹은 조연 캐릭터를 주인공이 구원해주는 겁니다.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각자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소설에서는 말령에서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쓰고 있는 말석 영웅이 회귀했다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이제 혹한의 가호라는 이제 힘을 가진 이제 그 캐릭터가, 히로인이 추위를 느껴요. 이게 막 엄청나게 추워. 얘는 계속해서 춥고, 그런 주변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리고 마인과 혼혈이야. 그러니까 마인의 자식이야. 악마의 딸이죠. 딸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악마의 딸이기 때문에 악마와 인간의 혼혈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엄청 냉대를 받습니다. 그 주변 냉대를 받고 이제 또 그게 추워.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마침 불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 능력이 불을 쓰는 거야. 요 태초의 불이라고 불을 쓰는 건데, 이 추위를 느끼는 히로인한테 그러니까 한 번도 온기를 느껴본 적 없는 히로인에게 처음으로 온기를 알려준, 바로 이게 구원서사예요. 요런 게 구원서사인데, 그렇죠. 근데 요거의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계가 정말 이 뽕이 찬다. 맛있다. 뭐냐 이게, 왜냐면 약간 내가 사실 웹소설은 독자가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구해주는 느낌이 딱 들어. 그리고 내가 구해줬으면 약간 나한테 되게 막 이 내가 은인이 된 거잖아. 내가 은인이 된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이게 되게 좀 그쪽에서 이제 고마워하고 좋아해주고 요런 것들에 이 맛이 있어요. 요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잖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희들도 중학교 때 이런 생각 했잖아. 그 갑자기 학교에 강도들이 쳐들어와. 내가 멋있게 구해. 멋있게 물리쳐. 물리쳐. 약간 그런 상상 순간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야.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중학교 때 한 번쯤 생각해보잖아.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아니, 이거 나만 생각했어? 이거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냐? 그냥, 오케이. 그만할게. 갑자기 옛날 기억이, 창피해. 여튼,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굉장히 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게 구원서사 같은 거가 막 좀 제가 그래도 좀 자주 쓰기 때문에 쉽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쉬워요. 그냥 존나 불쌍한 얘 만들면 돼요. 누가 봐도 불쌍해. 쟤 구해주고 싶어. 쟤 왜 저래? 막 구해주고 싶어. 이거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부모에게 시달리는 자식 이런 거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무조건 잘해야 돼. 너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너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너 서울대 안 가면은 너 내 자식 아니야. 꺼져. 너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그리고 막 그 공부방에다가 CCTV 달아놓고 막 얘를 진짜 막 개같이 조져. 막 새벽 3시까지 공부시켜.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누가 봐도. 그러면 가서 그냥 그 부모 죽탱이한테 딱 날려주면은 좀 부모 죽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패륜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여튼 그런 식이야. 그냥 누가 봐도 불쌍한 상황을 만들면 돼요. 해서 그리고 주인공이 나서서 구해주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사 구조 자체가 쉽고 그리고 깔끔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쉽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가 만들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구원서사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 2개 말했으니까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 그 뒤가 좀 없어. 그게 뭐냐면 구했어. 내가 구했다고. 내가 이 불행한 캐릭터, 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막 가녀린 이 캐릭터 구했어. 근데 그 다음에 아니 구했다니까? 구하면 그 다음엔 뭐가 있지? 그 다음엔 없어. 얘는 이미 구해줬어. 얘는 트라우마가 없단 말이야. 그냥 주인공 좋아해. 은인이야. 나는 은인이고 나를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 근데 더 이상 씨발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게 딱 이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함?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새끼 매 권마다 히로인 구해. 그 다음이 없어. 아니 매 권마다 구하거든. 이 다음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을 찾죠.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뭘 찾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원서사를 한번 해. 그 다음에 없어 얘가 이제 그럼 다른 캐릭터로 가. 다른 캐릭터로 가서 얘야 이제 얘를 또 구해. 그 다음에 또 얘를 구했어.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얘한테 가. 야 이제 얘를 또 구해.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면 하렘물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거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렘물이 돼요. 하렘물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문제는 하렘물이 생각 이상으로 단점이 많아요. 이게 하렘물이 생각 이상으로 진짜 단점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존 구원받은 히로인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은 독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새끼가 야 이렇게 처절하게 구해놓고 무슨 갑자기 또 다른 년을 만나러 가? 이러면서 뭔가 좀 그래. 뭔가 기분이 좀 그래. 이게 뭐냐면 그거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해서 여자 독자들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자 독자들도 싫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하렘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소수야. 하렘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더 소수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선. 근데 그렇잖아? 그러면 어줍잖게 아, 나 하렘 안 해. 그러면서 내가 구한 애를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 구한 히로인 뭐 이런 거를 갖다 버려. 더 이상 얘가 안 나와. 그럼 진짜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그냥 유기하잖아?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 하렘을 싫어하는 독자는 이미 떨어졌고요. 하렘을 좋아하는 독자도 개뿔나요. 개빡쳐요. 뭔지 알아? 니는 이미 하렘을 싫어하는 독자가 많으니까 이거 하렘으로 그냥 가지 않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렘을 싫어하는 독자는 이미 그 전에 다 나갔어. 거기 없어요. 그 아저씨 이미 떠나간 버스인데 걷다 대고 뭐 좋니 싫니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사람들은 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추천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 구원서사를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서사를 너무 반복적으로 쓰고 자주 쓰게 되면은 되게 그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구원서사를 쓰면 이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하렘물을 애초에 하렘물로 각 잡고 쓸 게 아니라면 구원서사 위주로만 쓰면 좀 한계가 옵니다. 호불호가 확실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구원서사의 두 번째 단점이죠. 구원서사는 패턴이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캐릭터만 달라질 뿐 사실 먹던 맛의 향이 좀 강합니다. 이게 좀 큰 문제긴 해. 그러니까 다른 소설일 경우는 안 그러거든. 예를 들어 소설이 A 소설이 있고요, B 소설이 있다고 칩시다. 야, 내가 이 소설에서 구원서사를 봤어. 구원서사를 봤고 여기 소설에서 구원서사를 보잖아? 그러면 이게 비슷하진 않아요. 이거 두 개가 비슷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A 작품에서 구원 보고 그 다음에 또 구원 보고 이러잖아? 글자 왜 이렇게 못 써? 그러면 요 세 개는 비슷해 보여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작품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같은 작품에서 똑같은 구원서사 패턴이 반복되면은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질려요. 물려. 하지만
그 숙련된 장인의 노하우가 곁들여지면 아는 맛도 맛있게 낼 수 있긴 해. 응. 이게 이 숙련된 장인 이거 있거든요. 그 박나비계곡 씨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요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 맛돌이 있게 쓰기 때문에 30년 주인장 특제 소스가 좀 덜 물려. 그런데 이게 농담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원서사 패턴이 비슷한 거는 단점이 맞습니다. 단점이 맞기 때문에 너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엄청난 임팩트와 함께 그 뽕을 미친 듯이 줄 수 있다. 다만 너무 남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할인물이 될 수도 있어. 있고 만약에 반대다. 아니 나 절대 할인물 안 써. 할인물 안 써. 이런 다음에 나는 그럼 남자를 구원하겠어. 나는 그러면 나는 남자 주인공으로 같은 남자들을 구원하고 다니겠어.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러면 반대 이거 뭐라고 이게 안 좋아. 이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물이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이게 뭐냐면 장점인데 너무 관계가 강해져요. 이게 내가 얘를 구해줬다는 게 엄청나게 강렬한 거기 때문에 너무 관계가 세져. 그래서 이거가 너무 많아지면 관계가 그러니까 딥해져. 그쵸? 그래서 좀 그렇다 해서, 그리고 이제 반복되면 물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에서 한 번씩 활용해주면 좋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